예민수의 경제 토크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예, 요즘 시장에서 뭐 가장 안정적으로 잘 가는데 바이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전이 최근엔 사실 예. 히트를 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화를 써내려갔다. 뭐 어쨌든 간에 한 홈런을 쳤는데 예. 예. 유한양이 비슷한 길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발표 나고서 하도 그냥 꿍 들렸다가 다시 그냥 쫙 뽑아버리는 그죠? 네. 네, 바이오 쪽 얘기 좀 어느 쪽부터 얘기할까요? 예. 일단은 유한양행부터 말씀을 네네. 좀 드리면 뭐 알테오젠은 이미 조금 됐죠. 뭐 한 4월 달에 이제 한번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 뒤로는 지금 거의 뭐 박스권 그렇죠. 흐름이죠. 지금 뭐 알테오전은 뭐 주목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그 성장 히스토리가 있다. 이걸 보고 뭐 ABL도 보고 막 이렇게 갈 길 기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최근 한 올해 한 4, 5월 정도부터 이제 주로 밀었다기보다는 이제 이 종목만 보자. 제가 요즘에 주로 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종목이 많은 거를 몇 개만 추려야 된다. 그러니까 추려서 너무 많은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 헷갈리죠. 그럼 주도주 중에 뭐가 대장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전 바이오의 4대장을 뽑았는데 거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합병돼도 없잖아요. 셀트리온은 없습니다. 셀트리온 없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올라가봐야 4대장이면 3반은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찍어볼게요. 그러면 4대장이면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이제 큰 거 하나씩 넣잖아요. 그러면 한 4개를 뽑으셨다고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삼성바이오 하나 넣고 예를 들면 뭐 유한양행 하나 넣고 바이오텍에서 뭐 알테오전은 지나갔으니까 뭐가 있나 ABL 바이오 하나 넣고 뭐가 있나 또 이 정도. 그다음에 시밀러 쪽에서 보면 3발 안 넣었으면 요즘 그 약간 가벼운 시밀러 있잖아요. 바이넥스? 뭐 바이넥스나 뭐 굉장히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회사인데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안 넣냐면 좋은 회사랑 좋은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랑은 또 같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쵸? 90만 원짜리를 사서 얼마를 먹을 거냐. 그러면 뭐 한 맥시멈 업사이드가 3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거의 100만 원 근처 와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 120만 원 간다 하더라도 20% 그렇죠. 업사이드를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거기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일거리가 줄어들면 바로 부러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거는 결국에는 알테오젠을 1등으로 봤고요. 2등을 유한양행으로 봤고 3등을 제가 ABL 바이오, 4등을 리가켄 바이오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다 지금 바이오텍인데 바이오텍을 왜 집중했냐면 이제 유한양행은 빼곤 바이오텍이네. 그렇죠. 유한양행은 바이오텍 회사를 키우는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이 어떻게 보면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게 오스코텍하고 해서 성과를 내보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성공을 한 건데 이런 역할을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바이오를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가 다들 뭐 한미약품, 한미약품 제가 74만 5천 원인가에 팔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회사 그때 이후로 바이오가 다 무너졌죠. 또 이제 한 10년 만에 바이오 전성기가 다시 왔는데 그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알테오젠이 유한양행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알테오젠은 순서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이 키트루다와 원래 알테오젠은 시작은 바이오시밀러로 하겠다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로 주목을 받아서 한 12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예전에도. 그래서 쭉 다 빠졌죠. 다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선택한 전략이 뭐였냐면 SC 제형에 대한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가려고 했던 걸 모델로 잘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엔 키트루다와 이걸 해서 기술을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갱신한 거죠. 예전에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키트루다의 SC 전체에 대해서 다 계약하는 걸로 해서 확장 계약을 하면서 재계약을 했는데 라이센스를 받는 걸로. 다시 라이센스 저번에 아웃했던 거를
조건이 안 맞으니 예.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아니 그리고 로열티를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네. 타겟을 통해서 받습니다. 경쟁사가 할로자임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타겟으로 하는데 여기는 타겟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품 단위로 팝니다. 그래서 타겟을 해버리면 만약에 유방암 그러면 유방암에 하는 건 다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권리를.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 수 있는 이유가 각 약품마다 별도로 다 지금 제형을 팔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키트루다와 재계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번에 임상 3상이 9월 21일 정도 미국 날짜로 그때 종료가 될 텐데 그 무렵에 지금 이게 딱 본의 아니게 유한양행 다음에 한 달 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FDA 승인이 나면 SC 제형을 이제 바로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25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미국에서는 그때 끝나고 25년 9월, 10월 정도 되면 또 유럽 쪽에서도 지금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갈 텐데 지금 총 마일스톤 금요는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로열티가 얼마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27년까지 다 이제 이런 걸 받고 마일스톤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로열티를 받을 텐데 로열티는 결국에 이제 판매되는 거를 받는 거죠. 이제 한 4에서 5% 추정을 하는데 뭐 보수적으로 보는 쪽으로 3%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3%로 계산을 해도 얼마냐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바이오는 바이오 계산법이 있는데 이게 로열티라는 개념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근데 이번에 유한양행이 터뜨려서 로열티를 받게 됐고 조만간에 내년부터 받을 겁니다. 유한양행은. 근데 지금 알테오젠은 아마 27년 빠르면 27년 늦으면 28년부터 받을 텐데 그러면 이게 얼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매출의 몇 프로 이건데 4에서 5%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침투율 이제 만약에 팔리는 비중이 SC 제형이 그냥 기존의 키트루다보다 얼마나 더 팔리냐가 중요한데 한 50% 팔릴 거냐, 60% 팔릴 거냐, 70%가 팔릴 거냐, 80%가 팔릴 거냐. 이제 이게 그거에 따라 다 틀려지는 거죠, 가격이. 그럼 50%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하 6천억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계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7조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17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17조가 그럼 비싼 거냐 싼 거냐? 예.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혹시 박사님? 삼성이 한 100조 안 되나? 70조? 70조네, 68조네. 네, 68조, 70조 네네네. 가까이 되죠. 네. 네, 작년에 1조 3천억 벌었습니다. 네. 그럼 올해 만약에 실적이 좋아져서 1조 5천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알테오젠이 1조 이상을 버는 회사가 되면 시가총액은 그냥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한 50조는 가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열심히 노가다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입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또 달라지겠죠. 근데 바이오는 하도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이런 그 꿈과 희망에서 그 피를 섞었다가 고통을 본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계산을 해도 진짠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2차 전지도 꿈과 희망으로 갔다가 네. 꿈과 희망이 실현되지 않아서 그렇죠. 다 빠졌죠. 네. 이제 이따 뭐 2차 전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근데 보면 그 마일스톤 규모를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 결론은 어차피 9월 21일이면 나니까 네, 그때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그걸 기다리면 유한양행처럼 날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번 또 빠질 것인지 또 결정이 될 텐데 제가 생각에는 그게 통과되면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구나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 기대감이 또 주가 업사이드의 예.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 모멘텀이 남아 있다. 그럼 뭐 20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올해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케이. 예. 예, 그러면 뭐 최근에 이제 또 뭐 좋은 소식도 들렸던 게 산도즈와의 계약도 있었고 이게 근데 SC형을 바이오시밀러에다 적용을 하면 로열티가 10에서 15%입니다. 산도즈는 근데 최근에 전략을 잘 써서 바이오시밀러 업계에서 탑을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보험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럼 싸니까 이거 쓰지 않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투자자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환자들은 오리지널을 쓰고 싶어합니다. 근데 오리지널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가 확실히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를 보험사 쪽에서 권유를 하거나 의사들이 강하게 추천을 하면 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새로운 무기로 지금 이 알테오젠의 S체형을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은 또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뭐 다이치 상큐와 ADC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또 좀 이따 이제 예. 뭐 되면 기대감이니까 그건 나오면 또 이제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이건희 대표님의 바이오 4대장 가운데 알테오젠 예. 이었고요. 예. 네, 유한양행이 근데 먼저 지금 그 로열티를 받는 대열에 들어갔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거 발표한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리포트들이 쫙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발표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 팔로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쫙 리포트를 쓰죠. 그렇죠. 그걸 보고 저는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왜요? 목표가가 이게 말이 돼? 어. 그 당시에 이미 9만 원이었는데 9만 원대에 와 있는 유한양행이 그 사건을 그리고 10만 원을 찍고 세론이 돼서 쭉 빠졌는데 목표가 11만 원, 12만 원, 13만 4천 원이 최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소박하게 쓰지? 그래서 쭉 봤죠 내용을. 근데 말만 어렵게 써놓고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저는 그냥 산수로 계산했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쓰신 것 같은데 산수로 계산하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유한양행이 이걸 한 게 왜 중요하냐면 존슨앤존슨이 이 약을 가져간 거죠 사실은. 지금 이거는 존슨앤존슨 겁니다. 근데 유한양행이가 오스트코텍이 여기다 기술을 판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한 약을 파니까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10에서 15%를 받는 건데 그것도 미니멈이 15%고 맥시멈 한 15% 정도 이제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데 시장에서 보통 한 13%로 얘기를 하는데 10%로만 계산을 해보면 그럼 우린 최하로 계산을 해보면 존슨앤존슨이 타겟하고 있는 이 폐암 관련돼서 비소세포 폐암의 시장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 지금 경쟁약들이 팔리고 있는 규모가 1년에 그럼 1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조? 5조죠. 그럼 5조에 10%면 5천억? 5천억이죠. 네. 5천억을 6대 4로 나누니까 유한양이 한 2,800억 정도 가져갈 겁니다. 맥시멈 풀로 다 50%를 장악했다라고 가정하에 그러면 그게 처음에 1년 차에는 10%, 뭐 5%, 10% 가다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점유율이 늘어나겠죠. 근데 50%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적어도 15%만 가더라도 한 1,000억 정도의 로열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매출이잖아요. 이익에 로열티 갖는 거 아닌가? 매출인가요? 매출의 로열티. 예, 매출의 10에서 15%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게 단순한 건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유한양행이 1년에 1,000억에서 맥시멈 한 3,000억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된 거죠. 그러면 반면에 오스코텍은 못해도 100억에서 한 2,000억까지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회사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없죠. 알테오젠은 아직 좀 있다 얘기고 그렇죠. 예. 유한양행이 먼저 이렇게 길을 열었는데 유한양행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덕방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브로커 역할을 잘했죠. 어떻게 보면 좋은 기술을 픽해서 다시 팔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때문에 유한양행과 협업하는 회사들이 지금 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GI 이노베이션,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유한양행과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한양행이 다 투자를 했죠. 예, 그래서 그 회사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요즘에 최근에 주가가 또 다시 올랐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손길이 간 회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쓰던 레이저 티닙인데 이게 원래 물질이 그걸로 지금 임상을 같이 하고 있는 AB온이라는 회사조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만큼 유한양행이 지금 여파가 큰데 유한양행이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11조를 찍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1조면 저는 이제 거진 다 오긴 했다. 이제 확인해야죠. 이제 이게 로열티가 진짜로 그만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앞으로 봐야 되니까 그럼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할 텐데 뭐 12조도 갈 수 있고 13조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알테오진이 싸 보이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이런 효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알테오진이 올라왔다 쉬고 있는 거는 경고를 안 먹기 위해서 주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경고가 뜨지 않으려면 9월 6일까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어서 주가가 좀 안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유한양행은 앞으로 어떨 거냐? 계속 지금 한번 시세를 냈으니까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근데 9월 달에 또 이벤트가 있죠. 페아마케가 있습니다. 그 세계 페아마케가 9월 7일인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있는데 페아마케에서 이번엔 렉나자 단독요법으로 또 발표를 합니다. 네, 이따면서요 지금. 예. 그 타그리소 그 경쟁력과 비교한 데이터를 발표할 텐데 거기에서도 만약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번 뭐 그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렉나자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폐암 환자들한테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쓸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발한 약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유한양행 얘기했고요. 예. ABL하고 리가캠. 예, ABL은 이제 올해 이제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파킨슨병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BBB 셔틀 관련돼서 굉장히 큰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예, 그렇죠. 뇌에 이제 막이 있어서 약물이 투입이 안 됩니다. 뇌를 보호하는 시스템인데 뇌에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뇌에 막이 싹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고분자 물질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 저분자 중에서도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부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왜 뚫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걸 뚫고 들어가야지 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뇌에 절대 전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뇌는 최근에 파킨슨병 같은 거 보면 아예 그냥 뇌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약물을 집어넣습니다. 뇌에다가 직접.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회사도 있죠.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하고 있는 일부 회사도 있는데, 지금 ABL 바이오는 이 BBB 셔틀이 다른데 이제 다른데 피어고 드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 회사들보다 훨씬 더 성능은 좋은데, 지금 ABL 바이오보다 설득이 더 좋다고 나왔는데, 그 드날리라는 회사가 지금 시총이 4조입니다. 4조. 근데 지금 ABL이 여전히 좀 싸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1,400억 유증을 받았는데 산업은행이랑 이제 기관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처음에 유증한다 그래갖고 일단 또 주주 배정인가 뭐 긴장했는데 그게 아니라 3자 배정으로 산업은행 쪽으로 들었지. 예. 그리고 이제 보기 드물게 ABL 바이오가 생각보다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 유증을 왜 했냐면 이중항체 ADC를 만든다라는 거로 지금 유증을 받았는데 제3자 배정으로 받았는데 이게 이제 ADC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체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게 ADC의 문제가 뭐냐면 항체와 이 링커와 그 다음에 페이로드라고 하는 약물 독성 물질을 실어가지고 항체가 거기 붙어가지고 얘가 독성 물질을 암세포를 딱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가다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애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엄한 데를 공격해가지고 원래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ADC 기술은 지금 암 환자들 항암 하시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방지해 주려고 ADC를 만든 건데 정상 세포를 공격 안 하고 암 세포만 공격해라고 해서 만든 물질이었고요. 그게 다이치 산케라는 회사가 이제 1위 기업인데 그걸 맞아도 그걸 치료를 해도 머리가 빠집니다. 덜 빠질 뿐이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항체 기술을 쓰겠다라고 한 게 지금 ABL 바이오인데 거기에서 유한양행이 또 투자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중항체 관련돼서 지금 26년도에 뭐 상업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아마 담도암 쪽으로 아마 처음에는 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ABL 바이오는 이거 말고도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술 수출을 꾸준히 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근데 왜 주목을 못 받았냐면 규모가 다 작았습니다. 여기 전략은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단계에서 다 이제 치는 거죠. 한마디로 기술을 파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 올해도 한 2건 최소 1건에서 2건 정도 지금 회사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좀 그 이벤트 있으면 올라갈 것 같고 오늘 아마 이거 이제 엄민영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쓰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예, 다 빠지긴 했는데, 예, 근데 여전히 더 올라갈 힘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가켄바이오는 아까 얘기했던 그 ADC의 항체와 약물 접합체 이제 여기서 이제 콘주올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뭘 잘하냐면 링커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체는 주로 이제 누가 만드냐면 빅파마들이 만들고 링커와 페이로드를 같이 넣어서 붙이는 역할 이거를 리가켄바이오가 굉장히 잘한다. 원래 레고켄바이오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레고가 이렇게 블록 쌓듯이 쌓는 건데 똑같이 항체에다가 그걸 딱 꽂아가지고 레고처럼 붙이겠다라는 것 때문에 레고켄바이오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레고에서 블록 만드는 레고에서 뭐라고 해가지고 리가켄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술로는 리가켄바이오가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돈을 좀 대가지고 지금 대주주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초코파이를 많이 드시면 리가켄바이오한테도 좋은 일이 좀 벌어지겠죠. 예. 네.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의 고민이 좀 사실 들쭉날쭉 오른다는 거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이걸 쫓아가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거 비만 공부하다 보니까 당뇨 공부하고 당뇨 하다 보니까 너 탈모 공부해야 돼. 이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때를 기다리고. 네. 그래서 단계 가면 축하해주고 그냥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서 네 개만 말씀드린 거고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첨단 생물 보안법, 미국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올라가는데 ST팜은 좋아 보이는데 주가 단계 너무 올라서 저는 그것도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사볼 매력은 있다. 세 개 중에 하나. 3반 아까 말씀드렸고 바이넥스는 사실 조금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 좋은 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바이오 얘기, 깊은 바이오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